안녕하세요. 저는 코드박스의 엔지니어 박주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그 코스모스에서 이제 블록체인끼리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뭔가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펙을 정리했는데 이제 그 스펙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이제 간단한 예시 프로그램과 함께 동작 원리를 볼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 두 단어가 계속 헷갈리는데 그래서 뭐 IBC, IC에서 사실 거의 똑같은 걸 지칭하거든요. 근데 IBC는 보통 인터 블록체인 프로토콜 해서 정말 뭔가 이 개념 소개할 때 자주 쓰고요. 그리고 ICS는 보통 그 IBC 프로토콜에서 정의하는 스펙을 ICS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탠다드. 그래서 이 스펙 읽으려고 들어가면 뭐 ICS 1번, ICS 3번, ICS 7번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펙을 이야기할 때 ICS라고 불러요. 그래서 ICS 20번을 보면은 이제 가장 간단한 예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체인에서 이제 다른 체인으로 그 뭐 토큰 하나를 보내는 예시가 나와요. 그 예시를 이제 같이 볼 건데, 그래서 일단 보내는 체인을 샌더 체인이라고 할 거고 받는 체인을 리시버 체인이라고 말할게요, 앞으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되게 간단한데, 샌더 체인은 예를 들어 샌더 체인이 이더리움이었으면은 이더를 보내겠죠. 그래서 그 이더를 아무도 못 쓰게 이제 그 아무도 풀 수 없는 거라거나 아무튼 락을 걸어요. 그 락을 걸어 놓은 다음에 그 이제 받는 체인한테 내가 이거 락 걸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락을 걸었다는 증명을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하면은 이제 받는 체인은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바우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스펙에는 그 바우처를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우처는 다시 또 언젠가 다시 원래 있던 뭐 이더리움의 이더로 다시 바꿀 수 있는 토큰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근데 이제 체인 간의 통신이면은 이 데이터가 도착한다는 게 보장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 안에 패킷이 도착을 안 하면은 샌더 체인은 이걸 확인하고 이 시간 안에 얘가 도착을 안 했구나를 확인하고 다시 락이 걸린 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토큰을 보내는, 그러니까 두 체인 간의 토큰을 보내는 가장 간단한 예시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체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래서 좀 더 코드 스타일로 보면은 그 각각의 패킷은 아이디가 있거든요, 숫자로. 그래서 각 패킷은 고유한 아이디가 있고 같은 아이디에 여러 패킷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샌더는 보낼 때 그 패킷 아이디 자기가 저장하고, 내가 어디까지 보냈는지를 저장하고 있어서 그걸 하나를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그 블록, 여기에서는 각 체인이 되게 스테이트 머신으로 추상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키밸류에 원하는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블락 넘버에 어떤 키밸류를 저장했으면 다른 체인이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냈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샌더 체인의 스테이트에 패킷의 해시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킷이랑 내가 보냈다라는 프루프, 보통 이거는 이더리움이나 코드 체인이나 다 스테이트 루트를 블록에 적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이트 루트로부터 그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까지의 머플 프루프를 보내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펙 자체에서는 굳이 머플 프루프일 필요 없고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머플 프루프를 쓰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한 액 메시지를 만들어서 같이 보내요. 그래서 내가 그 패킷을 보낼 때 이 값들을 세 개를 동시에 보내고요. 그럼 받는 체인은 이 프루프를 통해서 정말로 이 체인에서 이 메시지가 온 건지를 한번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받은 패킷을 두 번 처리하면 안 되니까 받은 패킷 넘버를 또 저장을 해놔요. 내가 여기까지는 받았구나.
그 다음에 내가 받았다는 증명으로 그 아까 받을 랜덤 안의 값의 해시 값을 또 자기 스테이트에 적고요. 그래서 여기 이 정도의 동작이 그 아까 말했던 두 체인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설명이고요. 사실 이것보다 하는 것들은 훨씬 많은데 저장하고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몇 가지 특징들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 아까 그 패킷 아이디를 정했었잖아요. 패킷 아이디는 이제 뭐 채널이라는 개념에서 정의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TCP 같은 것도 그 패킷별로 아이디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TCP로 네이버에 접속해서 뭔가 HTTP로 리퀘스트를 날린다고 하면은 뭔가 커넥션을 새로 맺을 때마다 그 아이디가 새로 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채널도 그 블록체인들끼리 뭔가 그 여기에서 모듈이라고 하는데 모듈끼리 통신을 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그 패킷 아이디를 새로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채널이란 게 있는데, 그래서 채널에서 아까 그 우리가 숫자를 정해 놓고 매번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넘버의 패킷이 여러 개 들어온다고 해서 동시에 여러 개 실행되진 않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패킷이 도착했고 보내졌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머클 프루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샌더 체인은 자기가 보내기 전에 자기 스테이트에 저장하고 그 머클 프루프를 같이 보내고요. 받는 데는 아까 에그 메시지의 해시 값을 스테이트에 적었죠. 그러면 보낸 체인에서 그 받는 체인을 감시하고 있다가 그 내가 지정한 패스에 값이 쓰였다는 머클 프루프를 받으면 그게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패킷별로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 있는데, 보통 타임아웃은 시간으로 지정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에서는 시간 동기화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상대방 체인의 블락 넘버를 기준으로 타임아웃을 잡고요. 그래서 타임아웃 이벤트에서 필요한 거는 그 받는 체인이 시간 안에 이거를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아웃 이후에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또 그 원한 스테이트 값에 대해서 머클 프루프를 받아왔을 때 그 값이 비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값에 대한 머클 프루프를 받아서 타임아웃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동작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 구현에 필요한 각각 컴포넌트를 자세히 볼 텐데, 그래서 이제 방금 봤던 건 예시였고, 그래서 저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스펙이 더 추가로 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상대방 체인이 스테이트가 바뀌었다는 걸 내가 정말 증명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컨센서스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얘가 정말 뭐 밸리데이터가 서명했는지. 그런데 상대방의 컨센서스를 이제 내가 풀노드가 돼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 최소한의 그 뭐는 비트코인이나 뭐 라이트 클라이언트 누구이지? 뭐 텐더민트나 라이트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헤더 정보만으로도 이 헤더가 정확한지 검증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인 간 서로 통신하려면 그 체인의 컨센서스가 이런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 스펙은 ICS2에 가면 더 자세히 있고요. 그래서 저기에는 뭐 인터페이스들 뭐 어떤 특징을 만족시켜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그 베리파이 멤버십이랑 베리파이 논 멤버십이 이 라이트 클라이언트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뭐 코드 체인이 뭐 코스모스랑도 통신하고 싶고 뭐 비트코인이랑도 통신하고 싶고 이더리움이랑도 통신하고 싶으면 그 코드 체인 안에 뭐 비트코인의 라이트 클라이언트, 뭐 이더리움의 라이트 클라이언트, 코스모스의 라이트 클라이언트가 전부 다 안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n개의 체인이 서로 간의 통신을 다 한다고 하면 결국 n제곱의 커넥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코스모스에서는 코스모스 허브랑 코스모스 허브에 이제 몇 가지 체인들을 붙여서 이제 대부분 허브를 통해서 통신을 하면은 허브만 이제 다른 얘들에 대한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이제 또 중요한 게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릴레이어라는 걸 말할 건데, 예를 들어 뭐 코드 체인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모든 트래픽을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 릴레이어란 얘가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풀노드가 아니다 보니까 고려해야 될 게 또 라이트 클라이언트들이 보통 이제 완벽한 검증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풀노드에 비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올 수 있고, 아니면 풀노드에서도 잘못된 공격당해서 뭐 더블 스pen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현할 때 안전하게 하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커넥션이란 스펙도 있는데, 얘는 사실 뭐 크게 많은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맨 처음에 이제 뭐 TCP 커넥션 맺듯이 두 체인 간에 맨 처음에 길을 놓을 때 서로 간에 어떤 패킷들을 주고받고 서로 간에 어떻게 서로 싱크를 맞추고 상대방 체인에 어떤 이름을 붙여서 서로 부를 건지를 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뭐 자세한 건 보면 정말 재미가 없어서 이 정도로 넘어갈 거고요. 채널은 아까 말했던 중요한 것들 한 번만 전해지고 패킷들이 순서로 오고 하는 것들을 관리해주는 스펙이고요. 그래서 얘는 뭐 보내지거나 아니면 타임아웃으로 끝나거나 같은 스테이트가 있고, 그래서 저걸 위해서 사실 아까 말했던 되게 많이 생략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들을 해줘요. 이 스펙에서. 그러니까 패킷의 시퀀스를 저장을 하고 패킷에 보내졌다는 증명도 저장을 하고요. 해시를. 그리고 방금 이거는 이제 샌더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이제 받는 쪽에서는 타임아웃 체크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보냈다는 걸 아까 클라이언트의 베리파이 멤버십을 해야 되고, 액놀리지가 있었으면 내가 받았다는 증명을 내 거에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받았다는 시퀀스도 적어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 스펙은 되게 보면 재미없고, 그런데 코드 한 줄 한 줄은 다 저렇게 구현하면 적당히 되겠구나 정도로 스펙에는 적혀 있어요. 그래서 포트 넘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포트 쪽에 스펙에 적혀진 표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아까 말했던 모듈끼리 이제 서로 통신을 하는 거고, 상대방 체인에 있는 어떤 모듈한테 보내야 되는지 하려면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포트라고 해서 스트링이거나 숫자 같은 거를 정의해서 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스트링 쓰고, 뭐 체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던 것들이라거나, 약간 얘는 스펙의 확장을 위해서인지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거나 나중에 다이나믹하게 생기는 모듈을 고려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보통 숫자로 이름을 붙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트 넘버는 하나의 체인 안에서는 고유한 포트 넘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TCP IP랑 비교하는 것도 코스모스가 이제 블록체인의 인터넷이 되겠다 하는 거랑 비슷한 비유긴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TCP IP 하는 것처럼 안전하게 패킷을 전달받는 스펙을 만들겠다. 스펙도 TCP IP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한 건가요? 붙이는 방식이? 그런 거 같긴 해요. 왜냐면 하나의 스펙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쪼개놓은 거 보면 사실 쪼개놔서 더 읽기 힘들어요. 큰 그림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릴레이어인데, 이제 한 프로그램이 양쪽 블록체인의 모든 패킷을 받고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릴레이어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강한 가정을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랑 코드체인이 서로 통신을 할 거면은 그 사이에서 필요한 정보는 전부 전달해주는 릴레이어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해야 이 전체 프로토콜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뭐 얘 동작 자체는 간단하거든요. 서로 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전달해 준다 이건데,
하여튼 이걸 누군가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 보통 뭐 체인 만든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간단한 예시를 하려면 크게 이 전체 시나리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누군가 맨 처음엔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클라이언트 초기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 모듈이 이제 바인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 스트링이나 아니면 넘버로. 그 다음에 이제 두 체인이 처음 만나는 거면 그 두 체인 간의 커넥션을 맺어서 서로 간에 이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열어서 이제 서로 간에 안정적인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게 스테이트를 초기화한 다음에서야 이제 서로 간에 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준비한 것의 전부이고요. 이걸로 끝내는 걸로.